자, 여러분들, 명문구단, 빅마켓 구단, 돈이 아주 많은 구단, 유니폼이 이쁜 구단, 야구장이 멋있는 구단 다 좋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선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가장 좋은 구단은 본인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본인이 많이 뛸 수 있는 구단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영상에서는 김하성 선수 그리고 키워드 트레이드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데니얼 힘입니다. 자, 이제 메이저리그 시즌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막판 스퍼트를 내야 할 타이밍인데 샌디에고 파드레스 치열하게 와일드카드 경쟁을 하고 있죠. 일정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가을 야구를 위해서 샌디에고 파드레스 열심히 바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샌디에고 파드레스 경기를 보면은 김하성 선수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죠. 물론 경기 막판에 오늘 경기에서도 대타 출전해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김하성 선수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8월 한 달 동안 제가 일정을 확인해 보니까는요, 김하성 선수가 선발 출전했던 경기는 단 3경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도 김하성 선수 선발 라인업에서 계속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티스 주니어 선수까지 돌아왔죠. 이런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물론 올 시즌은 트레이드 마감일이 지났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서 트레이드는 불가능이기는 합니다만은 시즌 끝난 이후에 이거 트레이드를 조금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선수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트레이드가 성사가 되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한 달 전쯤에 박효준 선수 영상 올리면서 당시 박효준 선수 뉴욕 양키스 구단에서 뛰면서 콜업이 전혀 안 됐던 시점이었죠.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트레이드를 기다려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김하성 선수를 생각하면서도 저는 좀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올 시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구단에게 손을 들면서 트레이드 시켜주세요 이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하성 선수가 안정적으로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김하성 선수 또한 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샌디에고 파드레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핫한 팀이기는 합니다만은 솔직히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만 놓고 봤었을 때 팀이 아무리 잘해도 본인에게 출전 기회가 없으면은, 그리고 지금 김하성 선수는 이제 막 전성기에 들어서는 선수지 않습니까? 지금 뛰지 못하면은, 지금 계속 벤치에만 앉아 있으면은, 그리고 아무리 대타 출전, 대수비 출전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들 야구 전문가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타석 들어서고 경기 막판에 대수비 들어가고 이래서는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자리를 잡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김하성 선수의 미래에는 트레이드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샌디에고 파드레스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LB.com에 들어가 봐서 뎁스 차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자, 2루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아담 프레이저, 그리고 제이 크로노월스, 그리고 그 다음이 김하성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유격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제이 크로노월스가 맨 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타티스 주니어, 그리고 그 다음이 김하성 선수입니다. 그리고 3루 포지션에서는 이제 마차도, 그리고 그 다음이 김하성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마차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치열한 와일드카드 경쟁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경기 전부 다 출전을 해야 한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었죠. 김하성이 2루 포지션을 꿰차고 가끔 타티스 주니어 또는 마차도 선수를 백업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미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샌디에고 파드레스 내야진이 강하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강했던 내야진이 더 강해졌습니다. 아담 프레이저 선수까지 영입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더라도 말이죠, 김하성 선수에게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왜냐, 크로노월 선수 이제 막 2년차 선수고요. 몸값이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담 프레이저 선수 렌탈 선수가 아니거든요. 이 선수는 2022년 시즌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막 전성기에 들어선 선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갈 선수이고, FA는 2022년 시즌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자격을 얻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김하성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한 명의 선수의 부상이 아니라 한 2명의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이 나와야지 가능해진 시나리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팀의 입장에서는 뎁스가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김하성 선수는 지금 꾸준히 경기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올 시즌이 끝나고 난 이후에 트레이드가 정답이 아닐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겠습니까? 지금 샌디에고 파드레스 내야진 완전히 꽉 차 있고요. 다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고 또는 뭐 장기 계약이 되어 있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제이 크로노월스와 경쟁을 하겠다고요? 더 이상 크로노월스는 김하성 선수의 경쟁 상대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뭐 리그 정상급 내야수, 그리고 최근에는 타티스 주니어 선수를 대신해서 말이죠, 유격수에서까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루를 봐도 그렇고 유격수 포지션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3루 포지션을 봐도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도 김하성 선수에게 글쎄요, 기회라는 게 과연 올지, 물론 뭐 미래는 알 순 없습니다만은 글쎄요, 좀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김하성 선수가 외야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아담 프레이즈 선수 외야 가능하고요, 이제 타티스 주니어 선수까지 외야가 가능해진 팀이 바로 샌디에고 파드레스입니다. 아무리 지금 이 시점에서 김하성 선수가 박효준 선수처럼 외야 수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타티스 이미 외야에 나가고 있죠. 프레이즈 선수도 외야가 가능하죠. 이렇게 보면은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뎁스 정말 강하지 않습니까? 일단 당장은 올 시즌 잘 마무리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김하성 선수를 위해서도 트레이드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지금 이 시점에서 김하성 선수 트레이드 시키는 거 올 시즌 끝나고 난 이후에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올 시즌 끝나고 난 이후에 자녀 연봉이 2천만 달러가 넘거든요. 그래서 아마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김하성 선수를 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남은 자녀 연봉 상당 부분을 끌어안고 김하성 선수를 보내야 하는데, 실제로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올 시즌은 그렇다고 해도 말이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김하성 선수 또한 샌디에고 파드레스 구단 탈출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하성 선수 결국에는 트레이드가 정답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다가 샌디에고 파드레스 가을 야구 진출 실패하는 거 아닐까요? 타티스 주니어가 빠진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샌디에고 파드레스 현재 상황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 누구겠습니까? 데니얼 김입니다. 자, 올 시즌 전반기만큼은 가장 신나는 야구를 했던 팀이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타티스 주니어가 이끄는 이 화끈한 공격력과 함께 마운드에는 다리뷰시가 있었고, 선발 자리를 꿰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김하성 선수의 이 홈런쇼도 가끔 볼 수 있었고, 뭐 수비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최근 이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흐름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자, 일단 성적을 확인해 보면은요, 67승 54패, 성적 자체는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죠. 그런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있죠, LA 다저스 있죠. 솔직히 올 시즌 전반기 흐름만 놓고 봤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샌디에고가 LA 다저스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경쟁을 제대로 해보겠구나.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한참 위로 치고 올라간 상황이고요. 지금 경기 차이를 확인해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11경기 차이고요.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LA 다저스하고는 7경기 차이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올 시즌 가을 야구에 진출하는 시나리오는 결국에는 두 번째 와일드카드 확보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와일드카드 경쟁도 쉽지는 않습니다. LA 다저스를 쫓아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신세네티 레즈가 한 경기 반 차이로 추격 중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페이스가 상당히 좋아진 김강현 선수가 뛰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카드널스가 4경기 차이로 추격 중입니다. 지금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LA 다저스를 잡겠다, 샌프란시스코를 자이언츠를 잡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신시내티 레즈의 추격을 어떻게 따돌리고 세인트루이스 카드널스의 추격을 어떻게 따돌리는가. 뭐 후반기 경기수가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경기수가 아주 그렇게 많이 남겨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봤었을 때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와일드카드, 두 번째 와일드카드 확보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서 복귀를 했죠. 돌아오자마자 홈런도 쳐내면서, 그런데 말이죠, 현재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이 결국에는 지금 선발 로테이션이 문제거든요. 다리비쉬 선수가 갑자기 또 허리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헤덕 선수도 지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고, 믿었던 다리비쉬 선수가 갑작스럽게 부진에 빠지면서 선발 로테이션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리비쉬 선수부터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7월 한 달 동안 5경기 선발 등판 경기가 있었는데 단 1승도 챙기지 못했고요. 4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7.4
2.36이에요. 25이닝 동안 내준 피홈런만 무려 9개나 됩니다. 아무래도 파인타르 또는 뭐 부정투구 관련해서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부정투구를 막겠다 이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성적이 상당히 나빠진 선수 중에 한 명이 다르비쉬 선수입니다. 물론 허리 부상도 있기 때문에 뭐 부상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죠. 하지만 다르비쉬 선수 믿었던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에이스였던 다르비쉬 선수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 선발 로테이션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게 최근에 블레이크 스넬 선수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최근 3경기 동안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1.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다르비쉬 선수는 빠져있는 상황이고, 라이언 웨더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선발 등판에서 4이닝 동안 5실점, 아주 그렇게 믿을만한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선발 로테이션 전체를 확인해 보면요, 평균 자책점 4.30, 아주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메이저리그 전체 15위거든요. 그냥 뭐 평범한 선발 로테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닝 수를 확인해 보면은 총 564이닝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메이저리그 전체 27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평균 자책점으로 놓고 보면은 그냥 평범한 선발 로테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닝 수로 확인해 보면은 일단 선발 투수들이 많은 이닝을 먹어주지 못하고 있는 팀이 바로 샌디에고 파드레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결국에는 말이죠,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와일드카드 마지막 한 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발 로테이션이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갑작스럽게 제이크 아리에타 선수를 영입하긴 했었습니다만은, 뭐 전성기 때 아리에타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카고 컵스가 방출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올 시즌 평균 자책점이 6.88을 기록하고 있는 아리에타 선수가 과연 어느 정도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샌디에고 파드레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되던지 간에 말이죠, 선발 로테이션에서 안정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이 맥스 셔저 선수의 트레이드가 불발이 된 게 상당히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당시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셔저 선수 영입 임박이었다, 뭐 이러한 보도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LA 다저스가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때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셔저 선수를 영입했었더라면은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좀 편안하게 남은 일정을 치를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뭐 야구에서는 만약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 셔저 선수는 아시다시피 LA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이 공격력은 걱정하지 않거든요. 타티스 주니어 선수 돌아왔죠. 마차도 있죠. 크로너 월 선수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애덤 프레이저 선수도 영입했죠. 그래서 공격력만큼은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선발 로테이션에 모든 것이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리에타로 여러분들 충분할까요? 그리고 다르비쉬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본인의 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신있게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샌디에고 파드레스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스넬 선수가 지금의 좋은 피칭 내용을 계속 이어가고, 그리고 부상자 명단에서 돌아온 다르비쉬 선수가 전반기 때 좋았던 모습을 되찾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 위기에 빠진 샌디에고 파드레스 가을 야구 티켓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서 타티스 주니어 선수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